4월 3일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얼쑤의 얼스 시작합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단원 FM으로 이동하는 동안 눈 돌리는 곳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웅경 씨도 보셨나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웅경입니다. 저희 그 스튜디오 앞에 지금 벚꽃이 막 그 팝콘 터지기 일보 직전에 상황에 지금 피어 있더라고요. 이 햇볕이 이렇게 드는 곳하고 안 드는 곳의 차이가 다르죠. 조금 있어요. 네. 이 햇볕이 주는 마법 같은 순간들을 가슴 벅차게 느끼게 하는 이 아침에 굴렁쇠 아이들이 부르는 햇볕 듣고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햇볕은 고와요. 하얀 햇볕은 나뭇잎에 들어가서 조롱이 되고 봉우리에 들어가서 꽃빛이 되고 열매 속에 들어가서 빨강이 돼요. 햇볕은 따스해요. 맑은 햇볕은 온 세상을 골고루 안아줍니다.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 와, 이원수 시인의 이 시처럼 온 세상을 골고루 안아주는 햇볕 같은 단원 FM 얼쑤의 얼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정말 햇볕이 좋은 요즘입니다.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반사적으로 기분 좋은 탄성, 미소가 절로 지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 조울증처럼 침울해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웅경 씨?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햇볕은 사람을 일단 밝게 해주고 뭐 잠시 햇빛이 구름에 들어가면 좀 살짝 우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봄이 주는 이 햇살은 확실히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겨울이 다 물러가지 않은 시기에 피는 꽃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꽃이 있죠? 동백? 그쵸. 뭐 동백꽃, 산수유? 그렇죠. 매화, 생강나무? 그렇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직 남아있는 기운이 남아있는데도 꽃이 피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목련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 벚꽃, 철쭉, 라일락, 라일락. 쥐똥나무 네. 이렇게 이제 꽃이 피거든요. 조팝. 네. 근데 분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 끝자락부터 초여름까지 긴 시간을 두고 볼 수 있었던 꽃을 요즘 거의 일시에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기후의 변화죠, 이게. 그렇죠. 동시에 다양한 꽃을 보는 즐거움은 잠시고 이로 인해서 예견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데 이렇게 생각이 가 닿으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침울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예전에 시어우 생명지킴이 초반에 이제 그 목본, 초본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초본이 풀이고 목본이 나무잖아요. 그 봄에 꽃들이 이제 낮은 데서부터 피는 이유는 이 친구들은 빨리 펴서 더 높은 애들이 자기네들을 가리기 전에 빨리 다 할 일을 하고 지는 거라고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없이 지금 기후가 어떤 날은 너무 갑자기 더워져서 여름 날씨 같이 돼버리는 날이 하나 오고 또 한 며칠 지나면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또 확 추워버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꽃들이 일시에 동시에 거의 펴서 빨리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꽃들은 꽃들의 입장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운경 씨 이로 인해서 몇 년 전서부터 꾸준하게 꿀벌이 실종되고 있다는 기사가 저도 나왔는데 읽어보셨죠? 사실 벌을 보면 아이고 어른이고 주변에서 날아다니면 깍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기 바빴던 기억이 많은데 이 꿀벌의 실종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는 사실 주목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동이 가능하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암컷을 유혹을 하는 이런 동물과는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은 곤충 아니면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식물의 수분을 돕는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게 꿀벌이거든요. 그 혹시 수분 알죠? 네. 암술머리에 수술에 아니 수술머리에 암술에 저기를 갖다 두는 거죠. 수술의 화분이 암술 머리에 붙는 그쵸? 것을 수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풍매화라고 하고요. 이것과 달리 유성 수분이라고 있어요. 꽃가루를 옮기는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는 약 20만 종의 동물 꽃가루를 하는 베개가 그렇죠. 다시 이 부분. 그 야생에는 약 20만 종의 동물 꽃가루 매개자가 있다고 해요. 이 중 대부분이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꿀벌이 실종되면 예견되죠. 식물들이 수분을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분을 하지 않으면 번식이 안 되고 번식이 안 되면 열매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식물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도 안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을 미리 예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꿀벌이 실종되거나 멸종되면 인간도 4년 이내에 멸종할 수 있다. 이런 아찔한 경고의 말을 남긴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과연 꿀벌이 사라진다고 인간이 그렇게 멸종할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장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느 TV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종 하나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왜 희귀 식물, 희귀 동물 이런 거 천연기념물 정하잖아요. 그 정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종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그 생태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인간으로까지 위협을 끼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말이 그렇게 과장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것을 그런 말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 충분히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찔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떻게든 우리가 뜻을 모아 힘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 우린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처럼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저녁 떠오르는 태양을 봐. 우리 비춰주고 있잖아.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희망의 미래 향해. 우린 하나 되어 이겼네요. 이 노래가 그렇죠. 막 힘이 막 생기는 것 네. 같죠. 진짜 하나 되어 이기고 싶은데 이게 IMF 당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김정민, 엄정화, 조성모, 포지션, 이승환 그때 당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불렀네요. 맞아요. 그때 네로라 하는 우리나라의 네. 대형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던 그런 예, 네, 힘이 아주 막, 특별한 노래였어요. 힘이 막 생길 네.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좋아하는 과일 있어요? 저요? 사과, 사과, 감, 감, 귤 음.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좀 물이 많은 과일 좋아하거든요. 뭐 복숭아, 수박 이런 과일 좋아해요. 근데 이런 과일들 말고도 뭐 아몬드라던가 블루베리, 네.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대요.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어. 이거는 너무 공통 분모가 뭘까 되게 상상하게 되는 네. 이런 건데 네. 앞서 우리가 수분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우리가 즐겨 먹는 과일, 견과류 대부분이 꿀벌에 의해서 수분이 된대요. 꿀벌 의존도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 아몬드의 경우에는 꿀벌 수분이 100%래요. 그러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아몬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몬드가 우리가 그냥 아몬드만 즐겨 먹지는 않잖아요. 아몬드를 또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해서,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초콜릿도 있고, 넣고. 그쵸. 무슨 견과류 믹스도 있고, 술안주로 그렇죠. 짭짤하게 만들어서 술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안주를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의하면 세계 주요 100대 작물 중에서 약 70%가 꿀벌로 수분을 한대요. 벌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꿀벌 의존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꿀벌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아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많은 꿀벌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디로 사라졌기 때문에 꿀벌 실종 사건이라는 이런 문구가 생겼을까 싶어요. 기후 이것도 그렇죠. 아까 우리 갑자기 은경 더워지고 씨가 추워지는. 이야기했던 네. 기후 위기라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 면역의 결핍, 또 다른 기생충 문제,
농약 중독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꿀벌의 감소 어. 원인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지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인간도 지금 이러한 영향력으로 계속 피해를 받고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지금 팬데믹이라고 해서 죽고 그렇죠. 근데 같이 가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환경이라는 것은 곤충 따로, 동물 따로, 뭐 사람 사람 따로 따로가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가 없다라는 음. 걸 우리가 또 꿀벌 실종 사건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먼저 그 기후 변화를 보면은요. 기후 변화 때문에 꽃의 개화 시기가 당연히 빨라지게 되고 또 적당한 시간차를 두고 막 이렇게 꽃이 피어서 여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꽃들이 일시에 피어버리면서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벌들의 활동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 저희 단원 FM 본부장님 딸이 모델을 하시거든요. 그분이. 우와. 네. 그런데 지금 봄이면은 꽃 축제가 전국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남도에서부터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꽃 축제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뭐 구례에서 산수유 축제. 그렇죠. 그다음에 진해 그 군항제 벚꽃,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기 전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비대면 일부는 대면을 했는데 작년에 엄청 추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3월이 추워서 꽃이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4월 이후에 피었대요. 그래서 올해는 또 축제를 뒤로 빨리. 미룬 거예요. 아, 뒤로 미룬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4월이 잡혔는데 이미 3월에 피어버렸어요. 그래서 꽃이 없는 꽃 축제를 지금 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모델들이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캔슬이 나게 생겼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는 걸 보면 지금 아까 지금 얼수가 얘기해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왜 사회과보도나 사회책에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그려놓고 특산물 이렇게 네. 특산물도 있지만 꽃피는 시기를 네.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하면 서울에 올라오면 제일 마지막 이제 그렇죠. 꽃피는 개화 시기가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필요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제주도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하루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그게 결국은 기후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제시어를 기후 변화 아니면 기후 위기하고 모델하고 이렇게 두 단어를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연결 지을까 전혀 못하겠죠. 전혀 못하겠지만 지금 운경 씨 이야기 듣다 보니까 모델의 그 주 활동에 대한 시기가. 제약이 네. 정말 많아지는 거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또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데 정말 어떡하죠? 너무 심각한데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네. 진짜 진지하게 네. 고민하고 맞습니다. 토론하고 음, 뭔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진짜 그렇죠. 온것 사실 같아요. 너무 늦었죠. 네.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봄에도 그렇지만 또 가을에도 이상 저온으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 벌들이 또 빠르게 월동에 들어가는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오기 전에 월동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춥죠. 추우니까 또 동사하게 어. 되고 또 밖에 나갔다가도 체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 나갔다가 다시 벌통으로 복귀를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꿀벌들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저는 이 꿀벌로 인해서 응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네요. 꿀벌 응애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아니 꿀벌이 정말 찌끄맣잖아요. 근데 이 꿀벌에 어디 기생할 때가 있다고 꿀벌 자체나 아니면 꿀벌 번데기에 기생을 하는 그런 해충이 있대요. 그래서 작은 체액을 빨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꿀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이제 기생충이 있는데 이 응애를 잡기 위한 살충제를 또 뿌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너무 과도해져서
꿀벌의 발육에 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어.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 너무 그렇죠. 안타깝고 이런 거에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할 때 그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꿀벌한테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생충을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리고 또 이제 뭐 꽃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그 벼라던가 작물에도 굉장히 많은 농약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꿀벌한테 이렇게 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약을 실험을 할 때 꿀벌 실험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꿀벌이 죽느냐 안 그렇죠. 죽느냐. 예, 최소화하려고 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학이 그럼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과학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는 이런 과학 맹신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식량의 생산을 돕는 동물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특히나 이런 곤충 같은 경우에 수분을 도와주는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전문가들이. 과학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은 어차피 과학자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건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그렇죠. 일반 대중들이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니까 가는 거야. 원래부터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찌 내 길이 되는 거야. 내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네가 나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걔네가 너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아니면 네가 걔네로 살아봤냐?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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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비주얼 고주얼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네 길인지 길이기는 길인지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결국에는 아무도 몰라. 그때의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네 갈 길 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네 갈 길 가. 비주얼 고주얼 친절히 설명을 조곤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말해버려.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또는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기후위기, 환경, 안전, 생명, 인권, 통일 등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헛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만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부분만 녹음해서 때마다 들려주고 싶다. 이런 충동이 막 생기게 하는 노래입니다.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리고 노래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쉽지 않죠. 않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또 뭘 실천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데 네. 예전에 우리 이제 12월에 그때 얼수랑 처음 녹음했을 때 한 이야기, 얼수가 제일 많이 지키는 우리가 일회용품 덜 사용하는 거, 집에서 뭐 환경 오염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덜 사용하는 거. 사실은 그 우리가 향기 나는 제품들을 생각보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섬유유연제라던가 그게 페브리즈. 좋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향기 나는 게 좋아가지고 저희 아이들만 해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마 나는 이 향이 좋아 저 향이 좋아 막 이러는데 한참 설명해줬어요. 얘네들이 이 향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학약품이 섞여 있고 그게 우리 몸 그 옷감에 그게 스며들고 그 스며든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공기 중에도 어떤 그 광고 보면 그 섬유유연제가 향이 좋아서 주변에 마치 좋은 향을 뿌리는 거라고 막 광고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쟤네들은 저걸 왜 좋은 것처럼 저렇게 설명하지? 그 이면에 있는 얘기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이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저거까지만 쓰고 사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그 뭐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기를 가져가면 거기에 덜어서 주는 것도 마트 같은 데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많이 팔면 좋겠지만 그러다가는 정말 지구가 같이 공멸할 위기에 있으니 기업들도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ESG,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대기업들도 ESG에서 뭘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1.5도씨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오르게 되면은 네, 이제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2도씨가 되면은 정말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5도씨가 지구가 상승하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네. 그거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후를 그 연구하고 기후에 관련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제 막 명확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들었는데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진짜로 멸망하겠구나. 우리는 어쩔지 모르는데 우리 자손의 세대는 없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방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경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얼쑤에서 또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진짜 많은 것 네. 같아요. 좋은 영상을 소개를 해주고 또 좋은 방송 연계를 해주고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서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소개를 찾아보고 시켜주면 싶어요. 좋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까 향기 얘기하니까 정말
취할 것 같은 이런 꽃향기. 요즘 일시에 이제 엄청나죠. 피니까. 네. 근데 제 경우에는 향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랑 딸이랑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과도하게 향수를 뿌리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100m 이상 떨어졌는데도 그 향기가 계속 따라와서 남아있죠. 물론 이제 바람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런 향기를 맡으면 약간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향기가 내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예민하게 느껴서 이게 싫은 거라면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그 일회용품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향기 얘기도 했는데 집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활동들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꿀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패턴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네, 생각하지 않을 수 되잖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다시 꿀벌로 돌아와서 저 꿀벌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거 하나 생각났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제가 일하던 그 곳에 팀장님이 전공을 꿀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꿀벌이 전공인 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생물학 중에서도 꿀벌 연구를 전문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전혀 꿀벌과 다른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것만 연구하다가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잠시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다시 가셨어요. 진짜 그 일을 1년 정도밖에 안 하고 가시면서 서울시 어느 건물 옥상에서 꿀벌통을 놓고 그 도시농업 하듯이 꿀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꿀벌을 한 통을 해서 꿀벌을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식물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꿀벌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더 많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꿀벌도 더 많이 또 태어날 수 있고 하게 되는 그냥 단순히 꿀을 채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한참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좀 관심이 덜 해가지고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영국의 런던에도 그 건물의 옥상 있잖아요. 옥상에 엄청난 양의 꿀벌통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 이유가 아마 이 이유였었던 것 같아요.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도시에서. 그 도시 밀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또 특히 그 봄에 이제 꿀벌이 대량으로 이제 없어졌다. 이 꿀벌 실종 사건이 이제 대서특필되고 나서 안산에서도 그 꿀벌과 관련된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의 학생이 와가지고 강연을 해주는 거였었어요.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학생이 도시 안에서 뭐 밀원을 만드는, 그러니까 도시 텃밭 같은, 맞아요. 도시에서 자기 먹거리를 생산을 하면 그만큼 먼 거리에서 오는 그 뭐죠?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 푸드 그렇죠. 사용하는 거, 네네네. 이용하는 그런 거 같은. 거하고 같은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또 그 청년 생각도 나고, 그런 곳에 주목하는 청년이 있다라는 게 지금 오늘에 와서야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너무 네. 고마운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꿀벌을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기르는 청년들의 모임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 집중해서 자기의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히어로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런 사람들 생각도 때문에 네, 사회가 해봅니다. 유지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이제 선물이요? 그
벌꿀인데 이렇게 벌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그런 꿀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밀랍 네. 같이 생긴 그런 모양을 유지한 그런 벌꿀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벌꿀.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일을 해야 이만큼을 만들어낼까. 그렇죠. 저는 좀 맛있게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좀 애잔한 거예요. 아유, 요 조그만한 등치로 얼마나 힘들게 일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꿀벌 생각하면 보통은 꿀벌이 주는 혜택 하면 이 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꿀벌이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혜택을 우리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혹시 상상이 안 가시나요? 우리 오늘 하나 배웠잖아요. 네. 그 꿀벌이 이제 그 식물에 수분을 수분을 돕는다. 도와가지고 응. 정말 식량을 원활하게. 그렇죠. 네, 해준다라는 생산하게 거. 근데 이제 꿀이 인류 최초의 감미료래요. 네, 이제 지금처럼 조미료군요? 그렇죠. 정제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단맛을 내거나 이러는 기술이 없었던 그 시대에 고대 그 그리스에서는 이 벌꿀을 신들의 식량이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순수한 단맛.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로마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벌에게 설탕을 끓인 물을 먹여가지고 하는 그 사양 꿀은 사실 진정한 벌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벌꿀? 예, 벌꿀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벌꿀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는데요. 일단 체내 흡수가 빠르대요. 그래가지고 설탕보다. 그렇죠. 그래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왜 저거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프로폴리스. 네네네.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술 마신 아. 다음날 사람들 뭐 먹죠? 꿀물. 근데 이 저는 안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렇지 않아. 영양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술 마신 다음날 꿀물 마시는 이유가 이 알코올을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농도를 영양이.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이 벌꿀을 피부에 바르면 그렇죠. 피부 미용이 엄청 좋아서 또 미용 용품에도 많이 벌꿀이 들어가 많이 있죠. 사용을 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 주기도 하고 또 독소를 이렇게 배출해 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네. 왜 이런데 반지 같은 거 너무 꽉 끼워가지고 안 빠질 때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다 꿀 바르면 쑥 빠진다요. 와. 미끄러워가지고. 네네네. 어릴 때 그렇게 해줬던 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아까 프로폴리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건 또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면역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랄지 이런 종류의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 그게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집에도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먹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지금도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가 좀 떨어지면 되게 안 좋은 느낌을 받는데 근데 다른 약을 먹으면 그 몸이 막 힘든 느낌이 있는데 프로폴리스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프로폴리스가 벌이 그 나무에서 수집한 분비물에다가 벌이 이제 자신의 타액하고 효소를 섞어서 만든 그 수지 상태의 물질을 말한대요. 그래서 그 기둥이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프라고 하고요. 그 도시라는 뜻의 그리스어가 폴리스인데 이것을 합친 말이 프로폴리스래요.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벌들의 도시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꿀벌은 이렇게 벌집에 틈이 난 곳에 프로폴리스를 이렇게 발라줘가지고 병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에게도 당연히 그러한 역할들을 거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또 프로폴리스가 항생 물질이라는 걸 이렇게 밝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항암이라던가 항산화라던가 이런 다양한 효능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인정을 한 하셨구나. 네,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벌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또 이렇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꿀벌이 아주 많은 영향력을 인간에게 끼치고 그렇죠. 있네요. 아, 그러니 이게 당장 이제 뭐 아인슈타인이 4년 후를 예견을 했지만 당장 없어지면 우리 사람들한테 주는 이러한 유익함을 주는 물질 자체도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그러면 미용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꿀벌이 살아가는 생태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정보들을 한번 전달해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일로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좋은 어떤 가치관, 이슈 이런 게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고 그냥 이렇게 좋은 거를 어떻게 이걸 알리지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고 마치 카피라이터가 카피 쓰듯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서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세상에 계속 그거를 퍼뜨려야만 노출을 자기가 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좋은 거다. 그다음에 어떤 가치로운 건데 왜 사람들이 안 하지? 라고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너 혼자만 아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려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노출이 되어야만 그런 사람들은 알게 된다. 라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다른 식으로 변주가 돼서 저한테 지금 오네요. 이 부분 맨 마지막에 어떤 실천을 하고 싶으세요? 네. 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막 했거든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만큼 마음이 지금 충만해지고 있는. 네. 이렇게 이제 꽃이 만발한 이 시점에 이런 화사함 속에 깃든 불안을 잠시 내려놓고 위로가 되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다짐을 어떻게 실천할지, 꾸준하게 실천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이 부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선물 받은 벌꿀? 제가 꿀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벌꿀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꿀벌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벌꿀을 선물 받으면서 이 많은 꿀을 이렇게 모으려면 그 작은 아이들이 뭐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애잔한 마음이 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벌처럼 바쁘다. 그리고 이건 좀 정말 슬픈데 바쁜 일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이거 좀 얼마나 바쁘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꿀벌이 뭐 성실이라던가 뭐 노력이라던가 근면함 그런 것의 상징이죠. 이런 것에 이제 상징으로 인식돼 왔대요. 근데 이제 꿀벌이 보통 벌통에서 밀원까지 4km 반경을 날아다닌대요. 그 작은 마음으로 참 많이 그렇죠. 날아다니. 이 꿀벌이 그 1kg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리 약 4만 km를 비행을 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또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아침에 나가서 뭐 보통이라면 8시간 일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네. 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최소 40번에서 5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꿀하고 화분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이걸 모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지런한 거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모은 것을 사람들이 일순간에 먹어버리는. 그렇죠. 막 프로폴리스까지 막 우리한테 양보하고.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꿀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좀 되갚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 밀원 만드는 거. 그렇죠. 도시에서 이제 그 뭐 옥상 같은데 그리고 주변에 나무를 좀 심고 꽃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꿀벌이 좋아하는 어떤 꽃이나 나무들을 조금 더 많이 심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네. 꿀벌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꿀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화딱지날 것 같아요. 우리가 달콤한 꿀을 맛보면서도 또 벌과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같은 지구에서 공생해 나가는 거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까 그 질문 던졌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이런 일들 말고 평상시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한번 아까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자라고 했는데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혹시 있나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현재는 없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뭐 캠페인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글씨를 크게 써놓는달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대형 광고. 근데 그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들이 집회할 때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천에 쓰인 처럼 플랜카드 같은 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에서 되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예를 들면 택배 오는 그 상자 같은 거 뒷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자 혹은 종이 이런 데 그냥 버려질 만한 물건 뒤에 쓸 수만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우리처럼 저렇게 플랜카드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런 일을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보면 그 행정 게시대라고 해가지고 플랜카드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뭐죠? 집화장? 그런 쓰레기 집화장. 쓰레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 공공재로 사용됐던 것들을 모아놓는 곳을 한번 제가 구청 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 저런 알리겠다고 쓰는 플랜카드도 양이 너무 많구나. 한동안은 뭐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시장 바구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썼지만 그걸로도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생산 자체를.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좀 다른 곳에 써서 썩지 않잖아요. 또 저런 플랜카드 같은 거에 천이 이미 화학 물질이 너무 많이 써 있고 저게 다 석유 제품들이어가지고 거의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걸 생산해낸 자체가 이미 오염의 그 주 원인이 되고 저걸 땅에다 파묻는다고 한들 썩지도 않을 것이며 태운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화학물질 냄새가 장난 아니고 태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단원구청 뒤에서. 그런데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게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노상에서 일부를 태운다는 태우는 걸 거예요? 봤어요. 네. 이거는 원래 불법이죠. 뉴스감인데요. 네, 불법이죠. 그쵸? 예. 네. 그냥 그 도시농부들이 하는 그런 텃밭 같은 데에다가 저희들을 쌓아놓고 태우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잠깐 동안 이게 꿀벌하고 플랜카드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듣고 보니 네. 그렇게 해서 태운 재라던가 어떤 연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살아가는 그 식물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같이 다 수납되어 있어요. 예, 결국은 네. 어느 하나도 맞닿아 있지 않는 네. 것들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집회를 한들지 뭐 뭔가에 누군가에게 알림을 하는 거에도 한 번쯤은 이게 환경이나 혹은 그런 문제들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들한테 우리가 오염을 주는 물질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지 않은가라는 또 한 번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많지요. 네. 너무 많은데 그 알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꿀벌의 소중함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피켓, 플랜카드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안산에 당장 이제 안산을 배경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안산에서 유의미한 어떤 큰 행사들을 할 때 우리가 만든 그런 손 피켓 들고 가서 꿀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초래되는지 그리고 이런 꿀벌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심 갖고 보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그게 왜 인류한테 중요한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올 한 해도 지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또 좋은 드네요. 굿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리국 축제를 한다거나 뭐 단원 김홍도 축제라던가 뭐 별망성 축제 뭐 특히 포도 축제 이런 그 과일과 관련된 축제들 있으면 너무나 소중한 이 꿀벌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보면 포도 같은 경우는 네. 거기도 꽃을 피우려면 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서로 영향력이 있을 것 있을까요? 같은데요. 네. 포도꽃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는지 알 수가 저도 없었고 잘 확답할 모르는데. 수는 없지만 네. 연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활동들을 우리 단원 FM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캠페인을 좀 해야 되겠다는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캐치프레이즈 뭐로 할까? 저희 연구해야죠. 네. 머리를 맞대고. 네, 같이 한번 연구해서 좋은 문구로 사람들한테 울림도 주고 또 무언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 경우 많이 이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아이들이 진로를 생각할 때 너무 한정적인 그 뭐랄까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사자 들어간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은 뭐 공무원 그거 아니면 뭐 프로게이머 아니면은 연예인. 가수 뭐 연기하는 사람들 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노출되었을 때 꿀벌이 중요해? 꿀벌에 관심 가져볼까? 그래서 꿀벌에 대한 책을 읽어보거나 기사를 검색을 해보고 나도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좋네요. 네, 도시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올 한 해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의 목록을 오늘 작성을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나누던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책이라던가 다큐멘터리,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굴해서, 찾아서 네. 우리 얼스에서 한번 소개하고 네, 이야기도 그런- 같이 나눠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고마운 꿀벌에게 꿀벌 고마워. 꿀벌에게 희망을. 이것도 좋은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캠페인송 있죠? 네. 지구 이대로 위험해. 맞아요. 지구 이대로 위험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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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As sustainable development G goals G S D G S 첫 번째, 빗물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Четвертое, предоставить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9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10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